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보통 좌종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앞에 놓고 땡 쳐가지고 이제 왔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고, 소리로 신호 보내는 거고. 그런데 이제 싱잉볼은 돌리면서 하는 건데, 그걸 음가를 여러 개를 가지고 한다는 게, 티베트 사람이나 뭐 인도 사람들이 그걸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래된 내가 유물 남아있는 것도 못 봤어.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로 하는 거지. 지금같이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될 성향도 없고, 그런 가능성도 내가 보기에는 없고, 그 다음에 설령 그게 가능하더라도 음가가 다릅니다. 우리가 궁상각지호 하듯이. 예, 서로 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른 거지. 지금은 전 세계가 서양학으로 통일이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소리를 기록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콩나물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그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소리를 기록해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런 배경이 없이 내가 고대인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음악을 듣고는 있어. 근데 그거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수하는 거지 그 외에 확장성은 없었던 거야. 그게 스승에 대해서 절대적 의존 관계가 형성되는 거거든. 청정도론에 그런 걸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 그런 게 청정도론에, 스리랑카 사람이거든. 청정도론 쓴 게. 그래서 생각보다 그 소리에 대한 걸로 해서 뭔가 각성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그래도 조금은 오래된 것 같다. 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들으면 저게 지금 뭔 소리 하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음악에 주목한 사람은 공자입니다. 예. 그리고 음악을 싫어하는 게 불교예요. 불교는 음악을 싫어합니다. 왜?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흔든다고 보는 게 불교. 유교에서는 그게 감정을 승화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고의 정치는 음악으로 하는 정치야. 조화의 정치. 그게 이제, 내가 이 책에도 그런 거 있다니까. 감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감정을 끊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만 간다가 원래 불교가 추구하던 모색하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재미없는 사람. 공자는 제자하고 농담도 한다니까. 제자하고 농담하고 지랄하고 성격 부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그래서 제가 지랄을 하는 것도 저는 사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계속 그냥 딱 적절하게, 그러니까 물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잔잔한 호수같이 쫙, 그래서 진짜 파동도 없고 그냥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비치는 예전 그 이발소에 가면 있었던 사진. 이발소에 우리 어렸을 때 이발소 가면 사진이 이렇게 큰 게 촌스러운 게 걸려 있는데, 거기 이제 돼지 사진도 있었고 돼지 그림이나 사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자연 경관, 지금으로 보면 약간 북유럽의 그 자연 경관을 잘 찍은 사진 같아. 그래서 그냥 진짜 어디까지가 진짜 거울같이 비치지. 딱 이렇게 진짜 맑고 투명하게. 그때는 뽀샵도 없었을 건데 어떻게 그런 사진을 진짜 몇 날 며칠 걸려서 찍은 것 같아. 그렇게 잔잔하게 되기를 원하는 게 불교. 유교나 동아시아의 철학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물 자체가 귀한 거지, 그것은 흔들려서 물인 거고 파도를 쳐서 물인 거고 폭포도 되고 그 다음에 잔잔할 수도 있는 그 자체가 물이지, 물이 어떤 특정한 성향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물로서의 가치가 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서도 그걸 비판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마음을 내려놔라, 마음을 살펴봐라, 마음을 챙겨라. 마음은 쓰는 거지 챙기고 지랄하는 게 아니다. 마음은 그 자체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고, 그것을 타고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 마음을 조율해서 마치 길 잘 든 말을 타고 가듯이 그래서 내가 말을 한 대도 때리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크게 신호하지도 않아. 근데 말이 너무 길을 잘 들어서 내 의지대로 다 얘가 움직여 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린다. 그러니까 기수가 채찍을 움직이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때리지도 않는 거야. 때릴 때까지 안 가. 자식 키워도 그렇지 않나? 딱 그런 자식이 있잖아. 없구나. 없구나. 때려도 안 되는 자식도 있고, 때려도 안 되는 자식도 있고, 눈치 딱 봐가지고 그 상황 파악 딱 하면서 이런 자식, 있으면 좋지. 내 자식이지만 뿌듯한 자식. 예를 들어서 그런 자식이 아니면 그런 말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좋은 건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말의 본성이냐? 말의 본질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닐까? 개 키울 때도 그거 있어요. 누가 제 아는 분도 개 훈련시키는, 요즘은 개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래, 1시간에 10만 원인가, 2시간에 10만 원인가 한대. 내가 훈련시키는 사람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나봤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앉혀 있던데? 그래서 내가 만나서 사기당하는 거 아니냐. 저거 개꿀인데? 근데 훈련하는 게 뭐냐면 옆에 사람이 지나가도 동요하지 않고 짖지 않는 걸 훈련하는 거래.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개가 움직이거나 짖든가요? 아니, 나는 동물을 또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이 있으면 동물 쪽으로 갑니다. 이게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동물을 좋아하는 거는 관점이 다르다니까. 진짜 개 키우는 사람들은 개랑 뽀뽀하고 이런 걸로 동물을 좋아하는 거고, 나는 그런 식으로는 동물을 안 좋아해. 개는 개지. 너의 위치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게 해주겠다. 이런 상황에서 개를 좋아하지. 그래서 약간 달라. 약간 달라. 인간과 대등 관계가 아니고 개의 존재 안에서의 이쁜 거지, 그냥. 그렇게 해서, 약간 쥐어박기도 하고, 물론 큰 놈은 절대 쥐어박지 않습니다. 만만해야 쥐어박지.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게 이제 조금 생각을 하는 게, 그게 과연 개로서의,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같이 좋은 것도 없겠지. 야, 짖지 마. 하면 안 짖고. 다 그냥 훈련이 되는 거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가만히 딱 집 주인 종아리 뒤쪽에 그냥 딱 짱 박혀 있고. 뭔 얘기인지 알죠? 근데 그렇게 훈련 받는 게 개로서 행복할까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율돼서 마치 잘 조련된 마음을 내가 내 뜻대로 쓰듯이 그게 과연 깨달음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자체가 격정적으로 움직이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타고 갈 수만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승화에 대한 개념이거든.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왜 조율하려고 하느냐. 바다를 조율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그냥 파도도 치고 그 물 자체를 보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동양 철학에 그게 있어요. 고사관수도, 고사관폭도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찾아보면 있어.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어떤 약간 은자 같은 사람, 선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사람이 그냥 물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쫙 이렇게 찌부러져 가지고 편하게 널브러져서 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사관수도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여기 사람이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앞에 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은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나 이 그림 보고 되게 재밌었거든. 이거를 고사관수도, 높은, 뜻이 높은 선비가 물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고사관수도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게 그림에 안 나와서 그렇지, 여기 사실은 폭포가 있어. 폭포는 잘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고사관폭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야, 그림에 표현도 안 됐는데, 그거를 상상한다는 게 이게 되나? 그거는 반칙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밖의 것까지 상상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이 볼 때는 이 그림 안의 세계 말고 그림 밖의 세계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잔잔한 물을 보는데 하나는 진짜 잔잔한 물로만 보는 거고 물에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어 라고 한 사람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물이면 됐지. 뭐 한다고. 폭포도 물이고 잔잔한 것도 물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마치 말이 내 뜻대로 다 움직이는 그러한 무슨 마장마술 하듯이 그런 말을 타는 재미도 있겠지만 내가 강하다면 야생마를 타는 것도 있지. 우리 그 예전에 그 카우보이 영화 보면 그거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진짜 야생마를 잡는 거야. 목에다가 막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막 길들여서 타는 사람들 있잖아. 타면 맨 처음에 이렇게 막 껑충껑충 뛰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타는 재미도 있는 게 말이 아니겠냐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진짜 말을 좋아한다면 잔잔한 말만 타는 게 아니고 그런 말도 좋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인생을 버라이어티하게 살아. 우리가. 우리는 인생을 부처님은 이렇게 잔잔하게 약간 그 뇌파 검사하면 아마 우울증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게 이제 그게 좋은 건가? 안정적이긴 하지. 하지만 그게 재미가 있냐? 그게 여러분 가정생활이지. 자, 이렇게 우울증 모드. 그게 가정생활이 재미가 없으니까 개를 키겠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 사람에게서 재미를 못 느끼니까 개를.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 인생에 약간 미쳐야 돼. 너무 정직하고 모범적이려고. 물론 뭐 여러분이 그렇게 정직하고 모범적일 것 같지는 않지만 더 이탈해도 돼. 탈선만 안 하면 돼. 탈선만 안 하면 이탈하는 게 재밌다니까. 죽지만 않으면 그 자가용도 너무 이렇게 안 가는 것처럼 쫙 가는 차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싼 차. 근데 봉고 140 밟고 가는 재미도 있어. 차가 날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따따따따 떨어. 그 속도감, 아유, 회전목마보다 롤러코스터가 재밌는 거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평생 회전목마만 어떻게 타고 사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게 하나는 음악에 대한 수용과 하나는 음악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싱잉볼 같은 경우로 명상한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뇌파를 잔잔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불교에서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음악은 우리는 격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격정적이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거죠.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가 음악을 배울 때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악기를 배우는데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몰랐대요. 그게 이제 고기를 좋아했는데 지금하고 달라요. 예전에 고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렸을 때 고기 생각하시면 돼. 고기가 약간 로망인 거지. 근데 2500년 전에 그 고기 먹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고기 하면 환장하고 먹는데
음악에 너무 빠져가지고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모를 정도로. 그럼 가능하다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명웅에게 빠졌어. 그러면 그거 이제 몇 달 동안 안 보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잖아.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원래 내가 드라마,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미국 드라마, 뭐 이런 거 계속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영화나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어디에 뭐 빠져가지고 하면 그쪽에 또 쫙 달릴 수 있는 거잖아. 예. 그리고 유교는 그런 열정을 좋아해. 불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나중에 중국 선불교만 그런 열정적인 거. 제가 그 얘기 좋아하거든. 임재가 자기 선생이 황벽인데, 황벽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조문을 많이 갔어요. 레벨이 있는 사람이 돌아가셨고, 그다음 이게 사람이 그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문상객이 제일 많아. 죽은 사람도 레벨이 높아야 되고 그 상주도 레벨이 높아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맞으면 참 사람 많이 오고. 그래서 거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갔더니 임재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이 펑펑 울고 있더래. 그래서 아니, 깨달은 사람인데 왜 우느냐? 그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거든. 그래서 깨달은 사람도 웁니까? 감정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슬픈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딱.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부처님 열반하셨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대. 오열하는 사람과 묵묵한 사람. 묵묵한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래서 감정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가는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서 그냥 조절이 되니까 그냥 묵묵하게 덤덤하게 있는 거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친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대. 친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우리 아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친한 사람이 가서 다시 못 보니까 슬프지. 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아직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가시면 어떡하나. 이거는 인도 사람들의 슬픔이에요.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 사람만 가능한 얘기야. 그것도 재밌어. 보고 있으면 그것도 참 재밌어. 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진짜 그냥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감정이 없는 사람. 근데 감정이 없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논점을 이제 우리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선에서는 달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감정적이지. 물론 뭐 저는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지만 갑상선 때문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펼치는 그 니타시오 운동. 모든 잘못된 것은 전부 니 탓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전부 네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운동하는 놈하고 만나면 그러니까 네 탓이지. 저놈은 내 탓이요 하니까 그래 네 탓이야. 이렇게 내 탓이요 하면 그거 나중에 화병 걸려가지고 나중에 그냥 꽁꽁 싸매 앓는다. 진짜 넓은 의미에서 내 탓이요를 하려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쩌리는 내 탓이요를 할 수가 없어. 태생적으로. 왜? 쩌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는데, 옛날에 진짜 권력자들 임금은 화 잘 안 낸다가 있어요. 왠지 알아? 화를 낼 필요가 없어. 굳이 뭐하러 화를 내? 그냥 죽여. 저기 삼족멸해? 이러면 되지. 막 죄를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기업 회장들도 아마 그럴 건데 굳이 뭐하러 사원하고 싸워. 쟤 돌려줘. 이렇게 딴 쪽으로 이렇게 힘든 쪽으로 이러면 되지. 그걸 막 시시비비를 그 자리에서 따진다는 게
약자들이 나오는 현상이거든. 강자는 그렇게 안 해요. 강자는 그렇게 안 해. 그래서 화내는 사람은 사실은 약자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화를 내. 우리 같은 사람 재밌잖아. 그러면 인생이 좋은 말만 해갖고 재밌겠냐? 서로 씻고 뜯고 이래야 재밌지. 인생이란 그런 거거든. 그래서 삶은 예술같이. 예술은 규정성이 아니고 비규정성에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음을 대하는 태도도 내가 사실 다른 사람들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거든. 화음은 정형화된 게 아니고 파편화돼 있고 불균형한 게 화음이다. 그 불균형한 것들이 서로 전체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화음이다. 저는 잡화라는 말 되게 좋아해요. 잡화. 쓸데없는 꽃들이 서로 엮여서 그래서 전체를 이룬다. 그러니까 꼭 아름다움을 나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저 울산에 가면 울산 대공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SK에서 한 1,000억인가를 기부해서 만든 엄청난 국가 땅에다가 1,000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1,000억을 들여도 땅값에 대부분 다 먹는데 땅이 있는 데다가 1,000억을 들였으니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거기 가면 100만 송이 장미 축제를 해요. 장미가 100만 송이가 펴. 그 이상 필 거예요. 가보면 그냥 뭐 보이는 데까지 다 장미야. 이해가 되죠? 그거 몰랐어? 한번 와볼 만해요. 뭐 두 번, 세 번, 뭐 저 경주 핑크뮬리 이런 거 비교도 안 돼. 훨씬 커. 장미로 쫙 돌리는 거야. 그리고 그 한 종류가 아니고 몇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뭐 어떤 장미, 이쪽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대충 그냥 생각해 보면 견적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진짜 가득해. 장미가. 근데 나 그런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장미가 100만 송이가 쫙 펴는데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건 인위적이잖아. 인위적이잖아. 화음이라고도 하지만 잡화라고도 하거든. 잡되다, 섞였다. 섞여. 이게 섞였다는 뜻이거든. 꽃들이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지 같은 꽃, 어떤 거는 뭐 바닥에서 기 댕기는 거, 야생화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봄이 되면 그게 이제 동시에 만발하는. 요즘은 그런 걸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저 어렸을 때 오히려 저런 걸 본 것 같고 요즘은 잡목이 울창해서 저런 꽃들이 바닥에서 잘 못 펴요. 산에 가도. 그게 예전하고 달라진 풍경이에요.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사실은 그걸 선호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예술에 대한 것도 같은 겁니다. 제가 의외로 예술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예술은 아름다워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 한국 문화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의 예술, 언어 예술이 뭐냐면 욕입니다. 욕이 무지하게 발달했고 그 다음에 욕을 통해서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한 기제가 돼요. 엄청나게 좋아. 전 세계에서 욕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왜 한국이냐? 실제로 안 싸우고 입만 털었기 때문에. 그 유교 문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유교에서는 가오만 잡고 큰 소리만 치지 실제로 싸우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남자애들도 의외로 막 싸울 것처럼 남자들이 막 싸울 것처럼 할 때 싸워봐를 하면 아유 내가 저거를 이러면서 끝내. 마치 말리잖아. 여자들이 거기 말려가지고 이렇게 서로 말리잖아. 그러면 막 손발을 허우적거리면서 뭘 할 듯하지만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기 이러면 이러면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욕이 발전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예술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장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 같은 사람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진짜 다 욕으로 안 좋게만 받아들이면 그거를 지돈 내고 욕을 먹으러 가는 미친놈이 있겠어? 근데 그거를 재미로 보는 거고 그 문화가 현재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도 개를 붙이는 문화. 개를 붙이잖아, 앞에다가. 개가 욕하고 직통하는 단어거든요. 개 붙이잖아. 야, 개 웃겨. 뭐 이러면서. 요즘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욕 자체가 꼭 부정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술적인 게 아니냐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없이 바른말 고울말만 다 쓰잖아. 인생이 몸이 건조해진다. 그래서 그게 타당하냐? 에 대한 거. 이런 게 사실은 이 책에서 내가 진짜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그런 얘기들도 써주고 했을 건데.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어떤 통찰이 필요해요. 그리고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남자애들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욕을 많이 하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나라는 몸터치가 많을수록 친한 거라니까. 몸터치가, 아니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자들도 괜히 팔짱 끼고 화장실을 가고. 그게 몸터치예요. 그리고 침을 먹이는 문화도 내가 얘기해 줬었고, 서로 간에 밥 먹고 어떤 거 저런 거 할 때 침을 서로 먹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남이 먹던 걸 이렇게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는 내 친구가 먹던 거를 내가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친한 거라니까. 안 친하면 못 먹는다니까 그거를. 그래서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서로 다른 걸 시키고 한 젓가락 해볼래? 이렇게 먹다가 이거 맛있다. 야, 너 이거 좀 한 젓가락 먹어봐라. 이러면 친한 거라니까. 안 친하면 그 행동을 못 해. 개인적으로 그게 제 위에 세대의 문화예요. 저부터는 사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하도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살아봐서 익숙하지. 어, 어, 그런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사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애들도 특징이 신체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쓰다듬는 신체 접촉이 아니라 툭툭 치는 신체 접촉이에요. 그리고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는 야,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철수군. 이러면서 부르지 않는다니까. 그게 친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도 동창을 만나면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 그게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옛날로 회귀하는 거지. 옛날 그 어렸던 시절로 자기도 모르게 회귀하는 거야. 그래서 동창회에서 바람이 많이 난다고. 회귀하다 보니까 또 그때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영화에도 있었는 동창회의 목적 뭐 이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욕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감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감정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감정 자체를 승화해서 온당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모든 것은 다 균질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은 이게 철학적으로도 엄청난 논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규정성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 철학은 아마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거예요. 전체가 틀이 다 짜여 있고 완벽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복제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안 맞아.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 예술들을 보면, 예술 작품을 보면 뭐가 있냐면 완전성에 대한 추구라는 게 있어요. 이콘, 그래서 성화, 쉽게 말해서 천주교 그림 이런 거는 완전성에 대한 거, 그다음에 구도적인 완전성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해 가죠. 하지만 나중에
그 예술의 대상 범주는 현실과 관련된 인간들이어야 되고 쩔이어야 되고 불완전성, 불균형성이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인간이지. 완전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그리고 그거 위인전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사기당해서 그런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이 동화 같은 식으로 나온 책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아. 간디 이런 사람 있잖아요. 파보잖아. 만만치 않다. 가장 이율배반적이고 지저분한 사람 테레사 수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세탁기를 사준다 그래도 절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왜? 계속 그걸 노동으로 하는 걸 보여줘야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야 세탁기 값을 내는 사람이 있지. 전부 전자동으로 세탁기 돌리고 있으면 누가 돈 내냐?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럼 세탁기 값이 안 들어오느냐? 계속 들어오죠. 그 시스템을 완성한 거의 최초의 분이죠. 그 정확하게 사람의 심리 구조를 이해하는 거지. 가난하고 힘든 현장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계속 열심히 잘 긁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로마 교황청하고도 사이가 좋죠. 왜? 많이 있으면 이렇게 좀 후원을 또 많이 해주면 뭔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나도 이게 쩔이라서 그렇지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가 땡길 수 있어. 정치권으로 반론 일으키는 것도 어렵지 않아. 그게 통일교. 신천지. 봤잖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행동들을 했겠어. 쫙 넓혀가는 거지. 또 다른 더 큰 이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이권 말고 그 정도 말고 더 큰 거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안 했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정치권에 감동해서 후원했나? 그러면 ARS로 하지. ARS로 후원해.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그러다가 잘 됐으면 좋았는데 뒤집어지니까 역풍 부는 거고. 참. 그 하느님도 그렇게 잡혀 들어가는 세상이 된 거야.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면 신을 잡아서 넣어버릴 수 있는 세상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오늘 오늘 이상 본문 마치도록 감사드립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